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반야동에서 역술원 운영하고 있는 나비도 꽃이었다 운명술사 진수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그 한간에 아쉬움을 많이 사고 있는 박송씨 사주를 열어보고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운기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형에게 사기당하다시피 한 그 자금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삶을 살면서 바르고 정직하고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늘이 좀 보호하셔가지고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실상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계를 구성하고 있는 70% 이상은 남에게 해를 끼쳐서라도 본인의 이득됨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30%가 못 되는 그런 사람들이 베풀고, 그리고 정직하고 바르고 순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회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제 넘게 한 말씀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타인이 여러분들을 착하다고 평가하고 순하다고 평가하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되세요. 그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승냥이 같은 존재들은 언제라도 타겟만 탁 잡혀지게 되면 물어 뜯으려고 눈 퍼렇게 뜨고 먹잇감 찾아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기본적으로 약간 좀 까칠하게 보이고, 그리고 저 녀석 조금 못된 구석이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주위 사람들이 받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이득이에요. 물론 마음은 순수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베푸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이 박송씨 씨는 미운 우리 새끼 7회에서 박송씨가 점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의 생년월일과 생시를 언급했는데 거기 삐처리가 있어요. 삐처리가 있지만 저녁에 15분에 태어났다는 근거를 제시를 해 주었으니까 거기서 귀납적 추명을 해서 제가 유시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 관련 영상 한번 띄워드릴게요. 고요. 우선 내가 재미있고 내가 즐기고 내가 편안해야 돼요. 네.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나이가 만으로 46입니다. 돼지띠예요? 개띠입니다. 그러면 47으로 볼게요. 이게 만으로 하는 게 아닌 거지. 원래 네? 양력 우리가 10월 27일. 양력 챙겨 드세요? 예. 네. 저녁 7시 15분. 자, 어떠세요? 증거 영상 보셨지요? 이렇게 사주풀이를 하려면 사주를 띄워놓고 해야 됩니다.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는 생시를 잡지 못하면 절대로 귀납적 추명도 불가능하고요. 현 시점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자, 화면 바꾸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박송 씨의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사주 원국이고요. 대운의 흐름, 연운의 흐름, 지금은 신묘대운, 신축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진수아류 통변법에 있어서는 사주를 분석하는 그 순서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리를 공부하는 학인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쉽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요. 자, 우선 음양을 보겠습니다. 경금일간이 나머지 인자들을 양 이렇게 얻었습니다. 내가 양인데 음보다는 양의 인자들이 훨씬 많이 갖추어짐으로 인해서 나는 그저 얻는 것보다는 나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야 할 것들이 더 많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다음 오행의 균형을 봅니다. 목, 화, 토, 금
사주 원국에 수가 빠져 있습니다. 수는 진중개수 상관으로 자리 잡고 있네요. 이렇게 지장간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서 힘이 없다, 쓰임새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안 됩니다. 진토 자체가 원래 수를 품고 있는 토인데 수를 품고 있는 토 속에 들어가 있는 개수상관은 그 쓰임새가 매우 귀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변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오행을 살펴보니 사주 원국에 빠져 있는 오행이 수인데 그럼 이 사람 인생에 있어서는 대운에 수대운을 타게 되면 북방수운을 타게 되면 그 시절이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됩니다. 왜? 사주는 기본이 오행의 균형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운의 흐름을 보니 어린 시절에 수대운을 탔지요. 그러면 이것만 딱 봐도 박송 씨의 삶에서 심리적으로 심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이 시절이 됩니다. 마음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 그렇게 잡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음양과 오행을 살폈으면 다음 명궁을 봅니다. 명궁 꼭 보셔야 됩니다. 박송우 씨의 명궁은 이인자와 똑같습니다. 지금 시주가 을류로 되어 있는데 명궁도 을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궁은 하늘이 나한테 부여한 복덕 또는 하늘이 나한테 이 생에서 풀고 가라고 던져준 업보 두 가지의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명궁이 좋은 경우에는 하늘이 나한테 평생 부여한 복덕 이렇게 되는 것이고 명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하늘이 나한테 부여한 업보 이 생에서 이건 네가 풀고 가라 이렇게 던져준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잠재의식 속에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명궁이 됩니다. 박송우 씨의 깊은 잠재의식 속에는 정제, 그러니까 돈 또는 여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지로는 겁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겁재가 형제죠. 나에게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금극목에 명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늘이 나한테 부여한 업보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시절 인연에 의해서 한 번은 겁재에 의한 정제의 침탈이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명궁까지 살폈으면 다음 격국을 봅니다. 격국은 사주의 이름표가 되는 것이죠. 월지 술토에서 투간한 편관이 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박송 씨는 편관격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편관의 의미는 직업적으로 대표적인 게 군인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세부적인 항목을 보면 뭔가 조율하려는 것, 뭐 의협심, 조정자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송 씨가 30년간 개그맨으로 데뷔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프로그램 진행자로서의 역할이 본인의 격과 아주 잘 맞는 직업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평가는 두 군데 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굉장히 건강하지요. 둘 다 술토기 때문에. 묻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술이 전부 다 화의 묘지인데 고지라고도 표현하지요. 병화가 화의 묘지 위에 앉아 있으니 이건 힘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뿌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힘 있는 평관을 잘 쓰면 직업적으로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또 격국을 살폈으면 다음으로는 합충 형파 해를 보는 것이죠. 자, 지지를 보면 진술충이 나와 있고요. 진유, 육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과 육합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일단 지지에 충이 있으면 그 삶 자체는 좀
활동적이고 활발한 삶, 끊임없이 뭔가 행해야 하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자, 활발한 삶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육친의 모습을 살펴보면 일지로서 편인을 깔고 있죠. 이게 남자한테는 마누라 자리인데 마누라 자리에서 가장 싫어하는 편인을 앉히고 있습니다. 편인 엄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고부 갈등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내 자리에 엄마가 들어와 있으니 갈등 양상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진술충으로 계속 끊임없는 투쟁이 있기 때문에 박송 씨가 엄마, 형에 의해서 결혼을 하지 못한 이유는 사주에서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합충 형파를 살폈으면 대운의 흐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운의 흐름은 역시나 어린 시절 수운을 보낼 때 심적으로 가장 행복한 시절이 되는 것이죠. 20대 초반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오롯이 아버지가 사업에서 망한 빚을 갚는데 모든 것을 다 쓰게 되죠. 에너지를. 성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축토가 왔네요. 나는 일간 자체가 굉장히 강하지요. 신왕을 득하지는 못했으나 신강은 득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로 축이라는 천간에도 기토, 지지에도 축토가 와 있는데 축이라는 게 크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나는 원래 강한데 또 나를 더 강하게 하는 이 정인이라는 인자가 와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축토는 경금 입장에서 천을 귀인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 이 대운의 시기에는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 나를 발탁하려는 사람, 나를 쓰려는 사람들이 저절로 내 주위에 존재해 주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20대를 열심히 빚을 갚고 30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동방모군을 타게 되는 것이죠. 자, 지지의 인목, 묘목 이 20년 대운을 보면 정제 입장에서 매우 반갑습니다. 왜? 뿌리가 굉장히 약하죠. 진중을목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대운 자체가 이 정제를 제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 들이는 것에는 굉장히 이로운 그런 대운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화 입장에서도 매우 이롭습니다. 목생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목생화. 병화 입장에서도 그래서 평광격 프로그램 진행자의 자리가 아주 튼튼하고 정제와 편관이 대운의 도움을 무척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신묘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묘대운 역시 에너지를 그대로 잘 받고 있으니까 나의 활동에 의해서 직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재물을 이루어내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세부적으로 대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신금이 을목을 충합니다. 금극목, 을신충 이렇게 되죠. 지지를 보니 묘목과 유금이 묘유충을 합니다. 금극목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박송 씨의 사주는 시주를 잡아주지 못한다면 절대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금극목으로 정제가 깨집니다. 돈이 깨지죠. 금극목으로 정제가 깨집니다. 돈이 깨지죠. 그 인자는 겁재입니다. 또한 비견이면 좀 나았을 텐데 겁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겁재는 뭡니까? 재물을 겁탈해가는 인자지요.
내 재물이 겁탈당합니다. 대운에서도 겁탈당합니다. 겁재에 의해서, 형제에 의해서 겁탈당합니다. 자, 이렇게 타고 있는데 올해 운이 또 신축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신금이 을목을 충하죠. 대운과 같은 인자입니다. 그래서 올해 재정적인 손실이 드러나는 것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축토의 작용을 보면 축술형합니다. 형살이 발동을 하는 거죠. 고소 사건, 법적인 일들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축토는 나의 천을 기인이 됨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분들에 의한 형적인 일들의 발생, 일단 나에게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정제가 깨어져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미 타고 태어난 명궁에서도 예정이 되어 있었고 지금 대운에서 그대로 천극지충을 하면서 다 깨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건 감수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 명식만 놓고 봤을 때 지금 형한테 빼앗긴 100억이란 돈을 회수하기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운에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다문 50%라도 이렇게 회복이 되면 그것으로 다행이라고 여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1, 2년 안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굉장히 좀 걸리겠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해야 될 거고 조카들이라든지 형수에게 들어가야 되겠죠. 소송이 이왕 이렇게 된 거면 인간적으로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미 예정돼 있던 이 형적인 상을 물상화 시키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 다음 대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임진대운으로 54세부터 앞으로 2년 남았죠.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박성훈 씨한테 안타깝지만 유리한 대운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대운 천간 임수는 병화를 깹니다. 수극화, 병임충 이렇게 돼서 나의 격 30년 동안 잘 써왔던 나의 격이 깨집니다. 이 대운에 의한 격의 변화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격이 깨짐으로 인해서 패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변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패격이 되면 그 패격에 의한 그 불리함은 그대로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대운이 되면 이 병화가 깨짐으로 인해서 또 지지도 진술충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월주 자체가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난 더 이상 일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은퇴해서 나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가꾸고 싶다. 행복을 찾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가 되면 격이 깨지기 때문에 이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인자로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이때 무엇을 쓸 수 있느냐면 남아있는 을목을 써야 됩니다. 정제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정적인 재산 그리고 아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을목은 경금과 합을 합니다. 을경합. 그래서 매우 사이가 유정하다고요. 그래서 박송우 씨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미 형제는 깨어져 나가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깨어져 나간 것을 다시 이으려는 노력보다는 아내를 맞이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은 아내 보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에서 얻는 임대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아내와 함께 알콩달콩 행복한 삶, 가정만 보면서
그렇게 사시는 것이 앞으로의 선택에 있어서 최선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박송씨 사주를 살펴드렸는데요. 이렇게 운이라는 것은 그리고 명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본인의 명과 운을 잘 살피셔서 보다 이득되는 삶을 꾸려 나가시기를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